자, 우리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그냥 몇 번을 보실 거냐 하면 25번 한번 봅시다. 25번이래. 49번 봅시다. 49번. 자, 49번 봐봐. 지금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세점 0,4, 4,4, 4,0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요. 자, 0,4 A라는 지점 4,4 너무 크게 그렸나?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하면 B라고 두고 얘가 C라고 두고 여기 O라고 두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OA, AB, OA, AB, 그 다음에 AC,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고 그 원을 지나는, 그 점을 지나는 원을 C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M 대 N 이렇게 합시다. M과 N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M 대 N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M 대 N입니다.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M 대 N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M 대 N이라고 합시다. 이 비율입니다. 실제 길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자 가보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각각 뭐? P, Q, R이 될 텐데 확실한 건 뭐냐? 자,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어봅시다. 직각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봅시다. 직각 M 대 N, M 대 N 밑변의 높이, 밑변의 높이 서로서로 합동 길이 똑같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왜?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고 여기도 점이 될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가 90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중점이야. 중점이 있을 텐데 얘가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되겠죠. 오케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남아있는 부분도 한번 그려봅시다. 됐죠? 됐어요? 직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뭐가 된다? X고 점이고 X고 점이고 직각이고 직각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 네 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도 다 지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 90도? 90도? 또 90도가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기읍부터 봅시다. M과 N이 같으면 P의 좌표는 0,2다. M과 N이 같으면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0,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M 플러스 N, 4M은 C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요 부분 자체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M 대 N이야. 그러면 몇 대 몇? N이랑 4를 곱해.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느냐. 요 지점의 좌표는 실제로는 N과 M을 더하는 거예요.
n이랑 4를 곱하고요. m이랑 0을 곱하면 되니까 4n이야. 뭔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거고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 반대로 여기서 요만큼을 m이라고 두고 요만큼을 n이라고 뒀을 때 이거 비율입니다. 비율. 실제 길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요 지점의 좌표가 그러면 누가 될 거냐. x 좌표가 누가 될 거냐라고 두면 자 m 더하기 n 분의 m이랑 4를 n이랑 4m이네. 당연히 얘도 어디 위에 있다? 원위에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왜? m 대 또 n 이런 형태로 또 갈 거니까 이 원 위에 점이 같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니은 참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거기 봅시다. 누구 사이의 거리가 서로 다른 만나는 두 점이죠. 이게 니은과 연계가 됩니다. 요 지점이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이 각각 두 점인데 이번에는 실제 길이가 나왔어요.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얼마였단 얘기야? 3이었단 얘기겠지. 얘가 3이면 전체 길이가 4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남아있는 요 길이도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근데 2분의 1이 비단 여기만 있겠냐고. 여기도 2분의 1이었단 얘기겠죠.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얼마가 돼야지? 2분의 7이 되어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2분의 7이라는 길이로 되겠죠. 오케이? 다르니? 이해되죠? 따라서 뭘 얘기해 줄 수 있다? 1대 7대 루트 50 1대 7대 1대 7대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50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50 오케이? 2분의 루트 50이 저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만족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저거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 음. 81번 볼게요. 저 뒤에 81번 있습니다. 81번 먼저 봅시다. 자, 81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와 5, 3을 에 대하여 각 A, P, B가 몇 대면? 45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A가 있다. 자, 점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라는 점 A 5,3이야. 그러면 5,3이면 5까지 거리가 6만큼 그리고 Y좌표는 12만큼 되어 있으니까 1대2의 B로 간단 말이야. 1대2의 B로 갈 거니까 이 정도 좀 갖다 보십시다. 5,3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떨어진 거리가 12가 되는 거고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선분 일단 이어놓게. 오케이? 이어놨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원 문제이긴 한데 난 원을 잘 안 그려. 왜? 곡선의 일부니까 그리다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따로 그냥 원을 작게 따로 그리는 편이야. 뭐 어차피 원의 성질들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니까 원의 중심만 잘 찾으면 되는 상황인데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각 A, P, B의 크기가 45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가봅시다. 45도래. 중심각의 크기를 봐야죠. 몇 도? 90도야. 오케이?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90도가 되도록
자, 갑니다, 이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끄어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왜 끌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수직 이등분선 위에 누가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얘가 현 AB를 뜻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현 AB가 오케이? 이렇게 됐지? 수직 이등분선 위에 누가 있다? 얘가 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인데 얘가 직각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어?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범벅이 될 거라고. 자,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고 칩시다. 쭉 가고 쭉 갔어. 쭉 가고 쭉 갔습니다. 자, 갑시다.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됐죠?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얘가 뭐다? 직각입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 C라고 뒀지. 오케이? 원의 중심. 그래서 제가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야지 이쪽에서 원이 하나 그려지면서 뭐가? 원주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45도가 되는 게 생기겠지. 이게 중심각이자 얘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볼게. 여기 보이죠? 요 도형 보이죠? 위로 얼마만큼? 당연히 6만큼, 12만큼이니까 절반이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3만큼, 6만큼. 3대 6. 1대 2. 3대 6. 즉, 여기 요 지점의 좌표 또한 어떻게 갈 거냐면 원의 중심으로 얼마만큼? 36, 63, 36, 63에 해당하는 거 가로 세로로 36, 63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지금 직각인 상황이니까 요렇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6만큼 3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가 등장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한 개 더 있겠네. C라는 지점이 다시 이렇게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여기서 여기에 중점이 여기 있을 거고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현이 이거야. 원이 좀 더 크게 그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가 A가 있고 B인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 상황인데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근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왜?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가 안 되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한 요 정도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미 수직 이등분선 위에 수직 이등분선 여기 전부 다 직각이거든. 그럼 여기 직각이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전부 다 뭐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자, 어차피 얘는 X축, Y축에 계속 평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Y축에 평행한 선, 얘가 X축에 평행한 선.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한 보조선들을 그어가지고 남아있는 좌표들을 좀 많이 잡아낸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해봐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실제 길이 6입니다. 3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여기 있는 요 지점으로부터 6만큼 아래로 3만큼 빼면 되겠죠. 얘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중점이잖아. 더해서 나누기 2 얼마야? 2,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야. 오른쪽으로 6만큼이니까 8이 되겠죠. 밑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오케이? 됐어? 됐죠? 그러면 이
기조 그대로 왼쪽으로 이웃만큼 위로 3만큼 더해줘도 되겠지만 그 생각도 하는 거야. 어차피 이거 중점 아닙니까? 합을 하면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이거 봐. 이렇게도 많이 이용해 준다고. 얘 길이랑 얘 길이마저도 똑같아.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서 중점이니까 나누기 2하면 얘가 나오니까 요 점에 x좌표, y좌표가 각각 나온 상황이라서 x좌표의 합이 4,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6.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저렇게 좌표들이 이쪽에도 하나 더 잡히더라. 마치 이쪽에 한 개 더 잡힌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면 45도거든요. 이게 45도라고. 됐어요? 45도고 이쪽 반대편에 한 개가 더 있다는 얘기야.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더 있겠지. 뭐 이렇게 갈까? 여기 뭐 이렇게 가서 여기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더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여기도 한 개 더 있어요. 원의 중심이.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요거만 표시한 거야. 됐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과 점이 있는데 점과 점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풀면 풀수록 볼 거란 말이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반대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래서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사선으로 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표현만 저렇게 돼 있을 뿐이지. 자, 41번이네. 거기 81번은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OC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O가 원점이잖아요. 그럼 원점에서 원점이 0,0이거든요. 0,0에서 2까지 거리는 얼마인데? 10이잖아. 0,0에서 2까지 거리는 4잖아. 얘가 더 짧겠네요. 오케이? 됐어? 됐죠? 됐죠? 저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건데 몇 가지 조금 더 합시다. 우리 내심 알죠? 외심 알죠? 수심 안 나옵니다. 나오겠나? 무게중심 알죠? 방심 알죠? 그래서 이 방심이라는 용어는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뭐 가끔씩 등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뭐 어떤 걸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는지도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내심, 삼각형의 내심은 정의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 세 내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다? 이등분선이죠. 세 내각에 이등분선이 있을 텐데 그거의 교점이고, 그 다음에 외심입니다. 외심, 뭘 외심이라 부른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여기도 교점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각의 이등분선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자, 여기다 적어줄게.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이게 있겠지. AB. 어떤 대상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아, 중점. 이런 것들만 중점, 직교. 오케이? 두 가지 이용하면 수직 이등분선 구할 수 있겠지. 직교한다라는 거 하나랑. 맞죠? 직교한다라는 거 하나랑 여기 있는 요거의 중점이 얘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 이용하면 되겠지. 문제는 내가 그거 얘기하자고 다시 한 거 아니고 여기 보이죠?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야?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어디까지? B까지 거리가 무조건 B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이 선은 AB로부터 같은 거리, A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선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 구할 수도 잘 구하지도 못하더라고. 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서 저것도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심할 때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자,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할게. 각의 이등분선인데 특징이 뭐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자, 직선과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L이랑 M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몇 개? 두 개. 무조건 두 개 나옵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된다? 아, 요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 어느 각을? 여기 있는 이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다. 오케이?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지.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각의 크기를 점, 요 각의 크기를 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뭐야?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최단 거리로 재야죠. 최단 거리로 재. 뭐야? 합동이지. 각의 이등분선에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전부 다 동일하네. 오케이? 됐어? 두 직선까지 거리가 동일하다. 특징입니다. 두 직선까지 거리가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너무 중요한 내용. 왜 너무 중요할까? 볼게. 이 얘기를 뭐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혀 연결을 안 시켜본 학생들은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직선의 의가 아니라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이 정말 많이 나와. 얘는 너무 많이 나와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어디 있다? 원의 중심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흐름이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요.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원이랑 이제
융합되어서 나올 텐데 그러면 나올 때 이러한 원들이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원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자, 이 각을 2등분하는 거야.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오케이? 그러면 180도죠. 점점 XX 더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지금처럼 각의 2등분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서로 뭐 하게 된다? 그렇죠. 두 직선 각의 2등분선은 뭐 한다? 그래, 직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직교하는 거, 오케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잖아. 얘를 각의 2등분선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점, 직, 거로 구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수직 2등분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선분 위의 점의 중점과 직교한다는 걸 이용해서 구하겠지만 얘는 점직거를 이용해서 이 수식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건데 갈까? y는 3분의 4x가 있어요. y는 3분의 4x가 있습니다. 자, y는 뭐라고 둘까? 4분의 3x가 있어요. 됐어? 4분의 3x가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있을 텐데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을 구해봅시다. 각의 2등분선을 구해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루트의 제곱의 합이에요. 분의 대입입니다. 이거랑 루트의 제곱의 합의 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곱의 합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는 거야. 4x 빼기 3y는 제로가 됩니다. 얘를 고치는 거야. 3x 빼기 4y는 제로로 고치는 거야. 제곱의 합입니다. 첫 번째 거 적용해 볼게.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분의 4x 빼기 3y의 절대값입니다. 집어넣어. 5분의 3x 빼기 y 4y의 절대값입니다. 특징 보이죠? 그냥 뭐야? 집어넣어. 그냥 뭐? 집어넣어. 오케이? 그냥 점집거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같다라고 딱 두면 각의 2등분선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라고.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면 원리는 이래. 자, 원리는 이래. 여기 보이죠?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둘게. 그럼 여기서 이거의 직선이 3분의 얘였다로 친다라면 이 거리 어떻게 잴 건데? 거리 어떻게 잴 건데? 이렇게 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여기 이 점이 여기 이 직선이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할 건데? 거리 어떻게 잴 건데? 거리를 잴 거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각의 2등분선이 만들어진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적을게요. 3x 빼기 4y입니다. 5 날아가고 4x 빼기 3y랑 누구랑 같다? 3x 빼기 4y랑 같다라고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는 4x 빼기 3y랑 3x 빼기 4y가 합이 얼마?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풀면은 얼마가 되는데? y 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y 꼴 마이너스 x 맞나? y 꼴 마이너스 x 맞네. 자, 그 다음에 얘를 풀면 어떻게 되죠? y는 x입니다. 됐죠? 이해돼요?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기까지 봐야 되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3분의 4x y는 3분의 4x y는 4분의 3x 여기 4 집어넣으면 3 여기 3 집어넣으면 4 맞지? 그래서 4,3이 얘 위에 있으면 3,4는 자동으로 여기 위에 있어져.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당연히 y =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저건 포개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뭐 끝.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됐어?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됐지? 얘 중요합니다. 정의를 꼭 알아두시고 얘도 정의를 꼭 알아두시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문제 잠깐 풀고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75번 봅시다. 자, 75번에는 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래. 대충 찍을게. 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 얼마야? 1이네.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있는데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4만큼, 2만큼. 4만큼, 2만큼이니까 한 요 정도쯤 같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냥 1입니다. 여기 무게중심을 G라고 할게. 오케이? 됐어? 자, 이게 좌표 평면에다가 깔끔하게 딱딱딱딱 찍어서 한 방에 그래프 그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면 난이도 높은 문제일수록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도형에서 무게중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요게 그려졌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익숙한 도형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기반으로 얘가 2대 1에 해당하는 부분 2대 1에 해당하는 부분의 좌표가 여기 무게중점 여기 M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어떠한 BC의 중점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C의 중점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일단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봐. 그러면 여기 이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냐면 X축과 Y축이 수평하게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요거 차이까지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자 X 방향으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지? 얼마만큼 차이나? 4만큼 차이나? 얼마만큼 차이 나야지 돼? 2만큼 차이 나야 돼? 맞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2만 톡 더해주면 돼. 그래서 얼마가 돼?
1, 됐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라고 치느냐 하면 Y축으로도 거리가 얼마만큼 차이 날까를 보는 거야. 이만큼 차이 나네. 실제 길이가 2입니다. 실제 길이가 Y좌표의 차이가 1입니다. 그래서 1만큼 옮겨주면 되겠네. 여기가 2가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내분적 외분적 공식 이용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거리들을 보고 좌표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이다.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원점이다. 뭐야? 원점인데 뭐 여기 A라고 두고 B라고 두고 C라고 둡시다. 자, 원점이야. 원점입니다. 원점이야. 근데 원점인데 지금 이제 BC에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중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야. 맞지? BC에 중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반지름 길이 알 수 있네. 원점은 대충 어디쯤 있겠어? 1만큼이니까 한 원점이 한 어디쯤? 오른쪽 아래 여기쯤 있나? 원점 먼저 그립시다. 여기 원점이 여기쯤 있었다고 쳐. 원점이야. 원점입니다.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1만큼 하면 원점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원점인데 원점에서 어디까지? 요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거리를 구할 수 있네. 얼마야? 루트 26이야. 이게 뭐야? 반지름이야. 됐니? 반지름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일단은 알겠어. 얘가 반지름이거든요. 루트 26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지. 뭐가 필요한데? O랑 M을 이어봅시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수직 이등분선의 일부가 되겠지. 요거잖아. 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기울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요 기울기를 봅시다. 수직이니까 얘가 x의 증가량이 0,0입니다. 1이고 y의 증가량 2가 되니까 기울기가 2짜리인 거야. 기울기가 2짜리지. 그러면 직교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직선 위에 누가 그려진다? 나머지 두 점이 그려지겠죠. 오케이? 나머지 두 점 BC가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애초에 뭐가 만족하도록?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만족되도록 이러한 부분이 만족되도록 가셔야 되겠네. 됐죠? 자,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한 이 정도쯤 가야 되나? 한 요 정도쯤 빨간색 길이랑 동일하게끔 가서 한 요 정도쯤 A, B가 있으면 반대편에 어느 정도쯤 쭉 가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C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네. 저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자, 이제 그림 다 그렸습니다. 그림 다 그렸고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보였지? 작은 그림들 뭉쳐가지고 그리던가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감을 못 잡겠어. 다시 그리세요. 다시 그리고 왔다 갔다 계속 하시면 돼. 오케이? 그림 그리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니까 자, 넓이 구해봅시다. 뭘 알고 있어? 루트 26이야. 넓이 구해야 돼. 루트 26이야. 여기 얼마가 돼? 1대 2대 루트 5야. 됐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의 절반을 알 수가 있겠네요. 루트 21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B에서 C까지 길이를 알고 그 다음 뭐만? 그렇죠. 높이만 알면 되겠네. 높이만 알고 그리고 다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BC의 길이 일단 나왔어. 루트 21이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오케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얘가 높이잖아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높이잖아요. 오케이? 높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인데 모르네. 일단 저거는 높이 내립시다. 높이 내립시다. 연장선에 있나? 이렇게 쭉 갑시다. 이게 높이죠. 점짓거 사용하면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네, 계산 안 할게. 계산 안 합니다. 점 A, 직선 B와 C를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주시면 답입니다. 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방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을 구하는 방법도 공식으로 있거든요. 그 공식으로 있으니까 그 공식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고 무게중심은 우리 워낙 많이 했으니까 세중선이야. 세중선의 교점이 될 거고 방심입니다. 그러면 방심은 도대체 뭘 방심이라 부르느냐라고 얘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림부터 먼저 그릴게요. ABC입니다. 그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외곽이 있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이 쑥 있을 거란 말이지.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점이 방심입니다. 오케이? 방심입니다. 그래서 자, 요각이 이렇게 됐다고 칠게. 그러면 나도 딴 걸 막 기억하고 있진 않아. 딱 한 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은 그려봐야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합동입니다. RHA 합동. 합동입니다. RHA 합동. 그래서 노란색 길이가 뭐가 되는? 반지름이 되는 방저번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오케이? 방저번이 만들어질 건데, 자, 내가 수선의 발을 D라고 둘게. 수선의 발을 뭐라고 둘 거냐면 E라고 둘게.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어디 있어? 여기 있나? 여기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입니다.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입니다. 자,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입니다. 요것만 좀 생각을 하고 갑시다.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이만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둘레의 절반입니다.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입니다. 요 삼각형 있죠? 삼각형 ABC의 둘레의 절반입니다. 삼각형 ABC의 둘레의 절반이 딱 요 길입니다. 요 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갑니다.
외곽의 이등분선 좀 이상한데? 외곽의 이등분선 만나게 되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D,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F,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E라고 둡시다. 자, 이 각 같고 이 각 같으니까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요 길이가 모조리 다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요 지점과 여기 있는 점 A, B를 잇는 거예요. 합동입니다. R, H, S입니다. 오케이? RHS입니다. 따라서 뭘 할 수 있었어? 그렇죠. BE와 BD는 애초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BD와 BE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뭐? 라고 얘기한다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랑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만큼 거리랑 동일하네. 됐나요? 됐죠?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가 지금 A, B, C인가? A인가? AE의 길이랑 AF의 길이랑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접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까지도 여기서 추가가 되느냐 하면 추가로 이런 생각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BD의 길이와 BE의 길이의 합이 삼각형의 둘레네. 삼각형의 둘레네. 이렇게 BD와 BE의 합이 삼각형의 둘레가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죠? 근데 같잖아. 절반이라고. 됐나요? 자, 끝입니다. 여기다 적어줄까? BE의 길이랑 BD의 길이는 같다. 추가적으로 BE랑 BD의 길이의 합이 삼각형의 둘레다. 이까지 하시면 된다. 저 몇 시야? 3시야. 잠깐만 있어봐. 5분 있다가 시작할게. 이거 좀 시원할 거야 여기. 205 가 있어도 돼. 응. 아이고. 다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는 내가 못 보여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간이 모자라니까 세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어? 세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보인다고? 일단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접원 말고 또 있겠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오케이? 네 접원. 마찬가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방접원이 하나, 둘, 세 개에서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 가계 이등분선이 있겠죠. 여기 가계 이등분선 여기 있겠고 가계 이등분선 여기 있겠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뭐 좀 이상한데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원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게 몇 개? 그래서 4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개가 상상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저게 일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예전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로 나왔었던 부분을 살짝 보면 전부 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직각삼각형은 너무 쉽게 내심의 반지름의 길이나 외 방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자, 가볼게.
간다. 연장. 간다. 연장. 됐어? 하나만 보여줄게. 가봅시다. 가기이등분선. 가기이등분선 뭐 있겠죠. 가기이등분선 쓱 갑니다. 여기에서 수선의 발 하나 내린 거, 여기서 수선의 발 하나 내린 거, 여기서 수선의 발 하나 내린 거. 됐지? 얘를 R1이라고 할게. 되니? R1이라고 할게. 마지막이야 이제. 이 길이 얼마라고? 다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다 더하면 얼마니? 12. 맞지? 나누기 2. 됐어? 뭔 사각형? 정사각형. 이거 길이 갖고 정사각형. 따라서 요 길이 얼마? 2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줄게. 직각삼각형은 모든 방접원의 길이나 네. 학동아이가? 맞아요. 지금 잠깐만 있어봐봐. 네, 조금만 있다. 네. 그래서 요거 방접원이 있어. 방접원 같은 경우에 다시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줄게. 가라는 겁니다. 알겠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됐지?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입니다. 오케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하셨고 숙제는 어디까지 해보시면 되느냐 하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120번까지) 합시다. 120번까지.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답지를 보거나 해설을 보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보고 하셔야 돼. 봐도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어. 그러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 네, 잠깐만. 네. 끝이야. 이제 다음 시간에 120번까지 해오면 되고. 오늘은 몇 번 한번 풀어보시느냐 하면 두 문제는 먼저 푸시고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들 위에 가서 전해줄 테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몇 번이었어? 75번 옆에 76번 있죠? 76번? 76번 하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50번, 82번 50번, 82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세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저희 적어놨으니까